다음은 작업안전 분석 기법 실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JSA 위험성 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좌측편의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JSA 절차서 작성, JSA 팀 구성, JSA 실행 대상 작업 선정, JSA 평가 실행, 특히 여기에서는 작업 단계 구분, 단계별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별 안전대책 수립이 있고요. JSA 검토 및 승인, JSA 결과 후속 조치, JSA 결과 기록 및 교육, JSA 결과 적용, JSA 이행 평가의 순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각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JSA 절차서 작성에서는 각각의 역할과 책임, 참석 대상, 적용 시기, 문서 양식, JSA 활용 등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다음은 JSA 팀 구성입니다. 팀으로 구성되는 인원은 작업의 책임자와 리더급에 해당되는 팀장, 또 운전한 경험자, 해당 작업자, 교대조별 작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 조별 의견을 모두 수렴을 해서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작업자가 참여를 하고요. 안전 전문가, 정비 작업자, 협력업체 작업자가 모두 포함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JSA 실행 단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업 단계의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펑크가 난 자동차의 바퀴를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이거를 어떤 작업으로 나누냐? 간단하게 주차하고 펑크난 바퀴를 꺼내고 예비 바퀴를 꺼내고 운전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간단해서 위험을 폭넓게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그 다음 표에 있는 차를 옆에 세우고 주차 위치에 차를 세우고 브레이크를 걸고 비상등을 켜고 차문을 열고 내리고 또 트렁크로 걸어가고 등등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 일일이 하다 보면 모든 위험성 평가 단계가 너무나 어렵게 될 수도 있어 갖고 가급적이면 위험 작업을 단계별로 구분할 때는 10개 내외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경험에 의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적절히 구분하게 되면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잭과 바퀴 트렁크에서 꺼내고 잭을 위치시키고 휠캡을 제거하고 휠너트를 풀고 잭으로 차량을 들어올리고 바퀴 빼내고 다시 바퀴를 설치하고 너트를 체결하고 차량을 운행할 준비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구간을 나눠서 작업 단계를 구분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유해 위험 요인 파악입니다.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순서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이 포엠이라고 하는 4가지 카테고리를 마음속에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하시면 조금 더 촘촘하게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의 순서대로 저희는 위험성 평가를 구분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이 머신에 해당되는 것은 기계와 설비, 작업장의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기계 설비의 결함, 위험 방호 장치의 불량, 본질 안전화의 결여, 사용 유틸리티의 결함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물질 환경적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죠. 작업 공간의 불량이라든지 가스, 증기, 분진, 흉 이런 발생 상황, 또 산소 결핍, 유해 광선, 소음, 진동, 그리고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비치 및 게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매니저, 근로자의 특성의 불안전한 행동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고령자인지, 또 청년층인지, 외국인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또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또 경력이 꽤 많은지 적은지 등등에 따라 갖고 각각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작업을 하는 작업 자세, 동작의 결함, 작업 정보의 부적절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 감독 및 지도가 잘 되어 있는지, 교육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표준 작업 절차서와 같은 규정, 내규, 지침, 매뉴얼 등이 제대로 작성이 돼서 교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의 종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또 화학물질 방사성과 같은 물질 요인, 생물학적 요인, 화재 및 폭발 위험 요인, 고열 및 한냉 요인, 물리학적 작용에 의한 요인,
작업 환경 조건으로 인한 요인, 육체적 작업 부담, 작업의 어려움 요인, 인지 및 조작 능력 요인, 정신적 작업 부담 요인, 조직 관련 요인, 그 밖의 요인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포엠으로 분류를 하는 것과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포엠이 좀 더 머릿속에 잘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포엠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린 것이고요.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JSA 평가 실행 단계 중에 단계별 안전대책 수립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공고사항을 피하고 개선하는 각 작업에 특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특정한 도구, 특정한 작업 방법, 에너지 차단 및 조정, 환기장치에 대한 내용, 기술적인 장착물에 대한 것들, 또 덜 위험하고 독성이 덜한 재료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또 작업 단계 또는 전체 작업을 제거할 수 있는가, 개인 보호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단계별 안전대책의 수립을 실시합니다. 안전대책 수립 방법은 크게 4단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또는 감소 대책을 갖다가 수립할 때는 먼저 이 해당되는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위험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그럼 제거하지 못할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그럴 때는 기술적 공학적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지게차를 운행해서 물류 하역을 하는 작업장에 지게차가 위험하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면 아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지게차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술적 공학적으로 안전장치, 또 신호기, 센서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위험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이 위험한 그런 물질이나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먼저 작업 절차서라든지 지침서,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적 대책을 먼저 세워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 보호구를 이렇게 지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JSA 검토 및 승인입니다. 관리감독자가 결과를 검토하고요. JSA 실행 운영 부서장이 승인을 하고 JSA 검토 및 승인 시에 안전부서장의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별로 해당되는 그런 담당자들과 부서장들이 JSA를 최종 검토 및 승인하게 됩니다. JSA 결과 후속 조치는요. JSA 실행 결과 제시된 대책들이 작업 수행 전에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수행을 확인할 담당자 또는 부서를 지정해 둡니다. JSA 결과 기록 및 교육에서는 JSA 결과는 문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요.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에게 JSA 결과를 교육합니다. JSA 결과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작업 수행 전 모든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는 JSA 결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토록 하고 작업 전 또는 작업 중 새로운 유해 위험 요인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JSA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유사 또는 동일한 작업이 수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첫 번째 작업 전에만 JSA 결과를 검토하고 안전점검표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JSA 이행평가입니다. 관리감독자는 JSA의 실행 결과를 작업자들이 숙지 및 준수하는 여부 평가, 그 다음에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JSA 수정 및 재검토를 실시하고 안전부서장은 JSA 절차서의 전 과정에 대해 최소한 연 1회 이상 부서별로 JSA 이행 상태를 평가하여 반영하고 이를 이행 점검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오늘 JSA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